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양혜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장례식을 마친 고 성공일 수망관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며 도종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10개월 후인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는 동시에 독자권역으로서의 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제36대 김관영 도지사께서도 이 같은 전북의 역사적인 순간의 중심에서 전라북도의 수장으로서 단순히 이름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사님의 한 걸음 한 말씀이 전북의 역사 그 자체이자 전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낙후 전북의 허울을 벗고 다시금 도약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는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와 목표에 대해서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전북의 어떠한 가능성과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2024년 출범까지 올 한 해 동안 어떤 준비를 추진 중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특별자치도 혹은 메가시티론이 대두되고 있는 동남권을 비롯해 5국 3특 체제까지 재편하게 된 데에는 수도권 편중의 심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핵심에는 법제도와 정책, 재정, 인구, 산업 등 모든 것이 과도하게 중앙정부 중심 체제로 돌아가는 이 거대한 헤게모니를 결코 타파할 수 없도록 하는 기득권 세력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마저도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여러 정권을 거치며 10수년간 중앙정부에 맡겨졌지만 중앙은 결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대책도 실행력도 없음을 증명해 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역 불균형과 지방 쇠퇴, 지방 소멸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명백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자 권역으로서의 자치권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차별받아온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없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치 역량을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는 절대절명에 시험되어 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출범 초기와 초기 단계에서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 그 중에서도 강역 교통망 구축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역 교통망 구축의 첫 단추는 현실, 즉 현재 전라북도가 가진 교통망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분석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부적 강역 교통망 구축에 있어 우선 도내 14개 시군이 가진 내부 교통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라북도 내 대부분의 국도 및 지방도는 동서축의 연결보다는 인접지자체와의 연결을 위한 남북지향적인 도로망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과 특별자치도의 동방성장을 위한 강역 교통망을 구축함에 있어 전주, 익산, 군산 주변의 간선 도로망의 경우 새만금을 연결하기 위해 순환 도로망이 이미 형성되어 있거나 조성되고 있는 반면 순창, 남원 주변의 도로망은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망으로 새만금 및 정부 중추 도시권의 지역 간 우회 도로가 길어 불필요한 이동시간이 발생한다는 점을 도내 교통망이 가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지역별 통행시간 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서부 및 중추 도시권 지역은 지역 내 평균 통행시간이 30분대에서 1시간 이내인 반면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진 동부권의 경우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동부권 지역은 지역 내에서는 물론 도내 지역 간 혹은 새만금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통행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원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부권 및 중추 도시권과는 극명하게 다른 동부권 지역의 산악 중심의 지형이라며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마냥 불균형 개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토 역시 동고 서재의 지형으로
경상남북도의 경우 지역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지만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고속도로, 철도 등 다양한 SOC를 갖추게 됨으로써 중공업, 자동차, 반도체 등 국가 주요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지형적 특성이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보다는 인구, 기존 인프라 등 지역의 기회 요인에 따른 정치적 선택이 지역 불규정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도내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이며, 특히 동북권과 새만금권 및 중추 도시권을 함께 연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이자 혈관 역할을 하는 강역 교통망부터 제대로 구축되어야만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내 지역의 균형적 발전 없이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관련입니다. 동북권 지역의 지역 내 도로망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이를 해소할 도 차원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열악한 시군의 재정 형편으로 시군도의 정비가 미비한 점 혹은 통행량 부족으로 지방도 및 국도, 국지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새만금, 서북권과 중추 도시권 유지의 도로망 구축 계획 수립으로 동북권은 아예 계획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강역교통망 구축의 핵심은 새만금 서북권, 중추 도시권, 동북권 간 신속하고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제6차 국도 국지도 계획 및 지방도의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을 제안 또는 추진함에 있어 강역교통망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동북권 지역과 새만금 서부 중축 도시권 간 통행 시간 및 통행 거리를 단축할 수 있도록 동북권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자치도로서 낙후된 동북권이 새만금을 비롯한 도내 지역과 원활한 연계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역 대중교통망 및 교통망 중 철도와 관련해서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익산 중심의 철도망이 구축되어 있어 동북권 및 남서북권 지역의 경우 철도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빠르게 다가올 초고령 중심 사회 및 탄소 중립 사회를 대비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물류와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지역 간 강역 철도망 구축에 대한 계획과 전주 및 동북권 지역의 철도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강역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도내 전 지역을 오고 가는데 1시간 이내 생활권이 가능하게 교통체제를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교통 기반시설과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도민들 모두가 보다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서부 및 중추 도시권과 동북권의 도로 등 교통 인프라의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북 강역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제반 여건을 갖춘 새만금과 군산, 익산, 전주 간의 경우 BRT의 선제 도입을 통해 시내와 시외를 한 번에 연결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보장해주고, 동북권의 지역의 경우는 동북권 지역 대부분이 읍면 지역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의 확대 보급과 농어촌 버스의 고도화, 대중교통 요금 무상 또는 할인 등 교통복지 차원에서 도시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내 인구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년 기준 39.3%로 청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작 도정의 정책 정반에 있어 중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일부에 불과하거나
분야에 따라서는 아예 부재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중장년층은 도내 생산 가능 인구의 60.6%를 차지한 만큼 전북도를 이끌어가는 핵심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내 총 가구 수의 60.2%가 중장년층 가구에 해당합니다. 4050 세대는 그야말로 도내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로서 높은 숙련도와 생산성을 갖춘 일터의 주역이면서 동시에 자녀와 부모의 생계 부양자를 대표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청년은 청년이라고 어르신은 어르신이라고 행정과 사회가 챙기고 보살피고 있지만 중장년층은 소위 그 사이 낀 세대로 중장년 계층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역차별 속에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중장년층의 침체는 바로 우리 전북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중장년층의 활력은 전북 경제와 도민 전 세대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의 5개 분야 124개 공약 사업도 꼼꼼히 살펴봤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일자리 영역에서는 지난 20년 의원 발의로 제정된 전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있어 전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 용역 운영 중이지만 이마저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형식적인 차원의 보여주기식 지원일 뿐 도내 대다수의 중장년층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전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계획을 전담하여 실행 중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전체 사업을 확인한 결과 중장년만을 위한 특화 사업은 기술 창업센터가 유리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중장년 내일센터가 총 31개소가 되지만 전북에는 고용노동부 산하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중장년 내일센터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경영자 총협회 혹은 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중장년 내일센터가 3-4개 이상, 많게는 시군별로 있어 굳이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내에 중장년 전담 창구를 설치한 곳 역시 전북의 경우는 8개 고용복지센터 중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장년층을 들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 지원을 받고 싶어도 상담하고 지원해줄 창구가 매우 희박해 절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의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정책의 부재는 결코 단순하고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중장년층 정책의 부재는 전북도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중장년층 인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키우고 동시에 필요한 휴직기간을 늘려 도내 생산 가능 인구의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중장년층 가구의 생계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나비 효과와 같은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중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경우 그 발생 원인이 대부분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심리적 애로 및 사회활동 저하로 이어져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2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에서도 40대 이상부터 50대, 60대로 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전북도는 중장년층의 심리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불안으로부터 하루빨리 탈출하여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과거 여성, 청년, 어르신, 저소득층 등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한정되었던 복지정책이 이제는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도의 중장년층 복지 확대를 위해 첫째, 사회조사 또는 실태조사 관련 연구를 통해 전북 중장년층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둘째, 복지사업의 영역에 중장년층을 별도로 분류하여 집중 지원하며 셋째, 문화 향후 지원,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에 중장년층을 반드시 포함시켜 중장년층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 일자리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책을 미비한 것이 지금 전북 도정의 현실입니다. 중장년층의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선 상담 지원 창구의 확충입니다. 도가 나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장년층 일자리 상담 지원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직업교육 계획의 확대입니다. 서울 50플러스 재단에서 운영 중인 50플러스 캠퍼스와 같이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디지털 교육 혹은 재취업, 업종 전환, 창업 등에 필요한 다양한 양질의 교육이 다수 제공될 때 재취업 또는 창업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실패 확률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년층 일자리 상담 지원 창구 및 교육계획의 확대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장년층 일자리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120 다산 콜스 재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이 시 산하 공공기관에 중장년층을 위한 공공 인턴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공공도서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중장년층이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무리하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책의 시작과 끝, 즉 목표와 결과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비롯되고 그곳에 끊임없이 물이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낙후된 동북권의 교정 발전을 위한 강역 교통망의 구축 문제, 그리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문제는 쉽게 간과하고 우선순위에서 늘상 밀리기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관영 지사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둔 이 시점에 전북도가 겪고 있는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 빈부격차 및 세대 간 차이를 극복하는 데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가장 균형발전 정책을 잘 수행하는 도지사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